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5일 오후 3시입니다. 흔히 좌파라고 하면은 그 부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북한식 전체주의도 있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급투쟁론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고 지배계급을 타도해서 계급 해방을 한다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점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폭력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는 노선을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당은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 정당으로 포함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좌파는 거의 대부분이 사회민주당입니다. 이 사회민주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는 겉으로 보면은 사회민주당 같이 행세를 하는데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공산당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공산당에 오히려 추종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열심히 싸우느냐? 대한민국과 싸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싸웁니다. 그러면은 계급투쟁론 입장에서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과 크게 다를 게 있느냐?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북한 노동당의 이거 하수 정당 아니냐 하는 의심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좌파 이념에 물들면은 상당히 편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급투쟁론을 자신의 이념이나 신조로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편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거짓말을 해도 사람을 속여도 사기를 쳐도 심지어는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살인해도 나는 사회주의의 영원한 이상인 계급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같은 자들은 그 완전히 흉악범이거든요. 사회주의 운동하면서.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가졌겠습니까? 나는 혁명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했다. 혁명을 위해서 강도했다. 혁명을 위해서 살인했다. 이래 되는 거죠. 양심이 마비되면은 그때부터 그 인간의 탈을 쓴 흉기나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 곁에서 또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좌파들이 워낙 거짓말과 선동을 잘 하니까 좌파들의 속성을 바라보는 눈이 흐릿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전제를 하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선 완전한 거짓말 정당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거의 매일 들통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들통난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들통난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논점을 흐려버립니다. 그런 전제로 하고 환경운동가라고 하는 양이원영이라는 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행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지금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CEO를 만나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25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양이원영이라는 이분이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어 국내 일자리가 유출되는 지금은 투자를 끌어와야 할 때가 아닌가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꾸로 한 거죠. 넷플릭스가 한국의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읽었습니다. 이거 본인이 읽은 게 아니고 아마 보좌관이 그렇게 읽어줬는지 뭐 이 글을 또 보좌관이 대신 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이원영 의원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그분의 책임이죠. 이걸 거꾸로 읽고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으면은 양이원영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잘못 읽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정상적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거꾸로 오해했는데 확인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독을 한 걸 확인했다. 면서 이렇게 또 씁니다. 이미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시장에 작년에만 해도 올해 8천억 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4년이면 얼추 3조 3천억 원이 되겠군요. 윤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투자건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가신 것 아니냐.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과는 하지 않고 이제 논점을 이동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느냐 하면은 넷플릭스가 올해 작년에 결정한 건데 올해 한국에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 아니냐. 여기다가 4년을 곱하면은 그게 약 3조 3천억 원 되는 것 아니냐. 이미 결정된 걸 가지고 생색내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물론 이거 억지죠. 억지를 부리면서 윤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투자건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가신 것 아니냐고 또 윤석열을 욕합니다. 거짓말로 윤석열을 욕하다가 두 번째는 논점을 바꿔가지고 또 다른 억지를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욕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계급투쟁론을 신념화하고 있는 좌파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이거 한번 케이스 스타디로 깊게 연구를 하면은 재밌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즉, 더불어민주당은 그 장명에서 이미 망조가 들었습니다. 더불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문재인의 자랑에 의하면 그게 김일성주의자 신정복의 장명이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줄이면 뭐가 될까요? 더불어는 한자로 한자를 쓰면 공이 됩니다. 공. 공산당 할 때 그 공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그게 민주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양이원영 의원이 한 행태가 이게 민주적 행태입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공산당이라 할까요? 공산당, 더불어 거짓말당, 더불어 망할당, 더불어 돈봉투당. 저는 국민의힘도 멍청하지만은 결국은 길게 보면은 민주당은 그 장명에 깃든 김일성의 악령으로 해서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명에는 신념이 들어갑니다. 장명에는 어떤 집단이나 인간의 정체성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름을 잘 지으면은 성공하고 이름을 잘못 지으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망할당, 더불어 거짓말당, 더불어 돈봉투당, 더불어 그런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리고 환경운동가 출신이라는 양이원영 씨의 이 경력을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냐? 1997년입니다. 여러분, 국보법 위반을 판단할 때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87년 전이냐 후냐. 87년 6.29 선언을 통해서 언론 자유 등등 민주화가 조치가 취해진 이후, 그리고 직선제 개헌에 의해서 제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그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건 심각합니다. 그 전은 다릅니다. 그 전은 전두환 정부와 투쟁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됐다, 이렇게 볼 소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약간 있어요. 그러나 87년 이후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가반역 범죄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반대한 범죄로 가지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가 거짓말이 안 통하니까 또 다른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 저의 설명이 충분합니까? 감사합니다.